지구당 이슈가 꺼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권, 대권 주자가 다 참전했기 때문이죠. 흥미로운 건 각양각색 다 이야기들이 다릅니다. 바로 이해관계, 속내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행가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자, 지구당 부활 이슈가 떠오른 건 이 사람 때문입니다. 그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구당 부활이 정치개혁이다라고 하고 찬성을 하고 나섰고,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 대표도 그 즈음에 지구당 부활 얘기를 했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찬성 의사,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찬성을 넘어서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까지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찬성해요. 그럼 반대도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반대 뜻 밝혔죠. 홍준표 대구시장 맹비난했습니다. 지구당 부활을. 유승민 전 의원 반대했죠. 하고 있죠. 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조국 혁신당 대표도 반대 쪽입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편이 갈려질 수 있을까? 이거 딱 보면 지구당 부활이 쉽게 될 것 같진 않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어떻게 보면 요 두 사람이 또 뭐 이렇게 힘을 합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이게 다 뭐가 있냐? 바로 속내가 있습니다. 속내. 오늘은요, 먼저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실 지구당 부활 국민들 크게 관심 없는 이슈잖아요. 이거는 정치권 이슈니까. 근데 왜 이걸 들고 나왔을까요? 동투더 뉴스. 여러분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이거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치는요, 그냥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모두가 이해관계 속에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구당 부활을 가장 바라는 사람은 누굴까요? 아마 이들일 겁니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민주당 지역위원장. 자, 이렇게 봐야죠. 국회의원 인상이 별로 안 좋죠. 자, 이거와 관련해서 자 보십시오. 자,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은 챔피언입니다. 그죠? 선거에서 이긴 사람. 그죠? 당협위원장, 지역위원장들은 도전자예요. 떨어진 사람, 원외 도전자. 자, 이 구도 속에서 왜 이해관계가 갈리는지를 이걸로 설명을 일단 드려보죠.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렸지만 보십시오. 챔피언인 국회의원은 사무실도 낼 수 있고 후원금도 평소에도 가능하고 선거 때는 많이 거둘 수 있고 활동보고도 가능합니다. 자, 지금 당협위원장, 도전자들, 지역위원장들은 사무실도 못 내고 후원금도 못 걷고 선거 때도 절반밖에 못 걷고 활동 보고서도 못 해요. 자, 그런데 지구당이 생기면 보세요. 지구당이 생기면 똑같아져요. 국회의원하고 조건이 똑같아져요. 왜 그냥 이거는 가능이냐면 이제 그 법에 따라 지구당 부활하면 그 법에 적어야겠죠. 후원금은 얼마나 거둘 수 있을지. 어쨌건 지구당의 개념으로는 국회의원과 차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지구당 부활에 대해서 당협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은 환영하는 거고 웃고 있고, 현역 의원은 별로 안 좋아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렸지만 16대 국회부터 쭉쭉쭉쭉 법안은 발의가 돼요. 통과가 안 돼요. 왜 통과가 안 돼요? 그 법 누가 통과시켜줘야 돼요? 현역 의원들이 통과시켜줘야 되는데, 현역 의원들은 취지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아까 나경원 의원처럼 현역이지만 하겠다는 사람도 있지만 별로 나한테 크게 도움될 건 일단 없는 거예요. 그럼 왜 도움될 게 없느냐? 예를 들면 이렇게 봅시다. 자, 지금 영남 쪽 의원들은 지구당 부활에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물어보면 안 좋아요. 왜 안 좋아하느냐? 자, 이 사람들이 웃거든요. 영남에 있는 원외위원장. 그런데 영남의 주로 현역은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 텃밭이니까. 그런데 그러면 원외위원장은 주로 누구겠어요? 원외 지역위원장, 민주당이겠죠. 그런데 민주당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져요. 지구당이 생기면. 가능해지면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력이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는 하고 싶어 하고. 민주당 호남 의원도 그렇게 좋아할 리는 없을 것 같고.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왜 하고 싶어 하느냐? 바로 이 사람들 때문입니다. 수도권 원외위원장이 웃거든요. 웃어요.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지구당 부활을 끌고 나온 이유, 바로 이들이 웃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동투더 뉴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차떼기가 만연했던 20년 전에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이지만 지금은 기득권의 벽을 깨고 정치 신인과 청년들에게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 총선을 진두지휘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생각이라고 합니다. 자, 지구당 부활, 이걸 왜 정치개혁이라고 하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명분 쪽으로 좀 살펴볼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게 정치개혁이라는 거예요. 자, 왜 개혁이냐? 자, 지금은 정치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 신인과 청년들이 많이 정치로 와서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영입했잖아요. 이번에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 연구원 출신의 이 후보, 뭐 EBS 영어 강사 레이나 선생님 이런 분들 그냥 일반적인 근데 정치에 관심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번 선거에 출마를 했어요. 그죠? 근데 떨어졌어요. 그럼 이들이 더 이상 정치를 할 수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이들이 계속 정치를 하면서 새로운 목소리를 정치계로 올려줘야 되는데 이들이 왜 정치를 못해요? 지금 보다 보면 설명드렸지만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럼 당장 뭘 걱정해야 되느냐? 생업부터 걱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업을 하다 보니까 또 정치를 못해요. 그 정치를 떠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선거 때 또 새로운 청년들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때만 되면 어서 또 데리고 왔다가 떨어지면 그냥 끝. 다시. 이거는 이들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이 될 수 없다는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격차 해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거 때 격차 해소를 또 하나의 컨셉을 들고 나왔잖아요. 이거 역시 격차 해소다.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이들이 정치 신인과 청년들이 깰 수 있는 그래서 이들 간의 격차를 해소해 줘야 한다라는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생각입니다. 그럼 이제 지구당 부활의 가장 걸림돌은 돈이죠, 돈. 자,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처럼 이들이 생업 걱정 없이 정치를 하게 하려면 결국은 당에서 뭐 예를 들어 국민의힘이다 그러면 중앙당에서 돈을 내려보내줘야 돼요. 그죠? 그러면 결국 또 예전에 차떼기처럼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있어서 지금 지구당 부활이 안 되는 이유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내가 차떼기 사건 수사검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로는. 그리고 봤더니 본인이 비대위원장을 해봤더니 쓸데없는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더라는 겁니다. 비대위원장이 쓸 수 있는 법인카드만 한 달에 수천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쓸데없이 밥 사 먹는데 쓰지 말고 이 돈을 투명하게 밑으로 내려보내서 이들이 정치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오히려 정치개혁이다.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가 좋느냐? 결국은 현장의 목소리가 위로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구당이 생기면 여기 각 지구당마다 이제 사무실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사무실이면 그 지역의 거점이 된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그럼 여기서 모여서 당원들이 토론도 하고 교육도 받고 어떤 이슈가 터지면 그 토론 내용을 이게 위로 올려보내주면 현장 특히 있는 정치 신이나 청년 당원들의 목소리를 위로 전달할 수 있다.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자, 그럼 명분만 좋냐? 아니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도권 선거에 도움이 된다. 이번 총선을 치러보니 수도권에서 이기지 못하면 다음 지방선거나 다음 대선에도 국민의힘은 희망이 없고 그러면 수도권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수도권에서 이런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활동할 공간을 열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자, 현실적으로 보십시오. 수도권 122석인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9명밖에 당선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이라고 하면 서울, 경기, 인천 다 합친 거예요. 다 합쳐서 19명밖에 안 됐으니까 다른 말은 뭐예요? 103명이 떨어진 거예요. 이번 총선에서. 떨어지니까 이들은 이제 당협위원장이죠. 그러면 이들 103명이 정치 활동을 계속 할 수 있게 해서 이런 밑에서 지구당 조직을 꾸려놔야만 다음 선거에서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렇게 따지면 수도권만 그렇습니까? 전체 지역구 254석 중에 국민의힘은 90석밖에 못 얻었어요. 이번 총선 때. 그러면 나머지 164석은 다 원외예요. 원외. 그럼 지구당이 생기면 이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는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본인이 전당대회에 출마한다면 당권을 장악하는 데도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원외가 워낙 당협위원장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나 아까 국민의힘 영남 의원들이 반대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영남에서 몇 석 뚫리더라도 이 큰 수도권 밭을 가져오지 못하면 다음 선거에선 앞으로 미래가 없다라는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생각 같습니다. 동투더 뉴스. 그러면 이 세 사람은 왜 찬성을 하는 걸까요? 나경원 의원, 원외 당협위원장을 해본 사람으로서 지구당이 얼마나 필요한지 잘 알고 있다. 4년 쉬었죠. 네, 지난 총선에서 떨어졌다가 이번에 다시 살아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져서 원외 당협위원장을 해보니까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 알겠더라. 윤상현 의원 지금 1호 법안 발의했죠. 원외 인사는 문자도 제대로 보낼 수 없고 사무실도 만들 수 없었다. 수도권과 중원에서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줘야 된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비슷한 생각이죠. 그러니까 수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안철수 의원도. 원외위원장들이 사무실도 내고 후원금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치 신인들이 새롭게 등장해서 기존 정치인과 경쟁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통점 뭐예요? 이 세 사람. 수도권 의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워낙 국민의힘이 지금 열세다 보니까 뭔가 이런 밑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지 못하면 지금 이기가 쉽지 않겠다는 위기감이 이 지구당 부활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체 왜 찬성하는 걸까요? 동투더 뉴스. 자, 그러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왜 찬성을 하는 걸까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구당 부활은 중요한 과제다라고 발언한 장소가 어딘지를 보면 힌트가 됩니다. 바로 여기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당원과 함께 컨퍼런스. 부산에서 열린 당원 컨퍼런스 행사에서 이 지구당 부활 얘기를 합니다. 자, 보십시오. 민주당에서 가장 크게 지구당 부활 목소리를 내는 그룹이 있어요. 바로 강성 친명 모임 더민주혁신회의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는 기반이기도 한데 이들이 왜 그럼 지구당 부활을 외치느냐? 바로 이 당원 중심주의가 이 지구당 부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현장 정치가 활성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요렇게 있던 구조에서 이게 하나 더 생기면 요게 이제 아까 말 그대로 254개 이제 지구당이 다 생겨요. 그럼 여기 와서 아까 말대로 토론하고 뭔가 의견 내고 뭐 교육받고 하는 것 누굴 대상으로 주로 하겠어요? 바로 당원이겠죠. 네, 바로 당원. 민주당은 당원들이 좋아하는 걸 지금 하는 거잖아요. 틈만 나면 당원들하고 얘기하고 요즘 많이 소통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원들이 좋아할 만한 지구당 부활 그 기반을 마련을 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목적만 있느냐? 아니죠. 차기 대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국민의힘 영남 의원들 안 좋아해요. 민주당 영남 원외위원장 좋아합니다. 네, 대선이라는 건 뭐예요? 총선하고 다르죠. 영남에서도 이재명 대표 대선에서 당선되려면 표 많이 얻어야 됩니다. 험지 공략하는데 여기가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지구당 부활이. 네. 보십시오. 지금 이 구조에서 영남에서 지구당이 생기면 위에서 돈도 내려보낼 수 있죠. 그러면 또 조직도 만들어지죠. 이들이 다 결국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뭐 대선 경선이든 본선이든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자, 실제로요.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 아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현역에게는 별로 좋을 게 없고 당협위원장들 원외 당협위원장들한테 좋은 거다. 그러면 민주당은 반대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현역 의원들로 이번에 워낙 많이 당선이 됐는데? 라고 생각하시기 쉽잖아요. 근데 민주당 의원들 중에는 상당수는 아니 지구당 생겨도 우리가 유리할 걸 하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 돈이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후원금으로 많이 받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중앙에서 뭐 돈을 얼마나 내려보낼 수 있겠어요. 그걸 잘못 내려보내면 또 돈 내려간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결국은 후원금인데 요즘은요 민주당이 훨씬 후원금이 잘 거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원 숫자 자체도 민주당이 훨씬 많고 또 밑바닥에서 후원금을 내는 사람이 개인 소액 후원금을 민주당 지지자들이 국민의힘 지지자들보다 많이 내기 때문에 후원금을 우리가 더 많이 거칠 거야. 지구당
하게 되면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오히려 지금 현역이 뺏기는 것보다 가져올 게 더 많을 거다라고 민주당에선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건 지금 실리적으로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나 이재명 대표나 당권이든 대권이든 모두가 지구당 부활이 유리하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 부분을 비판하죠. 지구당 부활에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민주당은 개딸 정치를 강화하려고, 우리 당은 전당대회의 원외위원장들 표심을 노리고, 원외위원장이 현역 의원보다 많으니까 얄팍한 술책이 불과하다. 지구당 부활은 정치 부패의 틀을 다시 마련하자는 것이다 라고 반대하고 나오는 겁니다. Don't to the news. 홍준표 대구시장 반대했지요. 울산의 지역을 두고 있는 김기현 전 대표도 보십시오.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한 채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지는 지구당 부활. 국민은 어떻게 비칠지 걱정이다. 전당대회 앞두고 득표만을 위해 선심적으로 남발하냐? 누굴 겨냥한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겨냥한 거 같죠? 근데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영남. 네, 아까 영남 현역들은 별로 안 좋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 이슈가 터졌을 때 이 사람의 입장이 참 관심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 제가 알아봤지만 결국 지구당 폐지를 누가 시켰어요? 오세훈법으로 지구당이 폐지가 됐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뭐라 그랬죠? 그때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이고 지금은 지구당 부활이 정치개혁이다 그랬잖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과연 어떤 생각일까? 관심들이 많았는데 입장을 냈습니다. 처음에 바로 여기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았었는데 결국 관심들이 커지니까 입장을 냈어요. 뭐라고 했는지 보죠. 자, 오세훈법 본인이 발의해서 처리시킨 오세훈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역 토호와 지구당 위원장과 당 대표 사이에 검은 먹이 사슬을 끊어내고자 하는 것이 오세훈법 개혁의 요체다. 무슨 얘기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 지구당 활동하려면 지구당에서 돈이 필요하죠. 그 돈을 누가 댄다는 거예요? 지역 토호들이. 자, 그리고 또 위에서도 돈을 내려보내죠. 누가? 당대표가. 그러다 보니까 돈을 두고 지역 토호와 당대표 그리고 지구당 위원장 사이에 검은 먹이 사슬을 끊어버리는 게 오세훈법 개혁의 요체다. 그런데 여야가 동시에 지구당 부활을 들고 나오는 이유는 당대표 선거에서 이기고 당을 일사불란하게 끌고 가려는 욕심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직격합니다. 자, 여기 일사불란하게는 무슨 말이냐? 아니, 중앙당이 돈을 내려보내게 되니까 그렇게 따지면 당대표 얘기를 잘 들을 거 아니에요. 지구당 위원장이 돈 받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일사불란하게 끌고 가려는 두 사람의 욕심이다라고 직격탄을 날립니다. 얘기를 해보니 오세훈 서울시장도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어려움은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요게 평소의 소신이라고 하네요. 예, 뭐냐면 당대표의 힘을 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치가 타협이 없이 싸우기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투톱 체제이기 때문이라는 게 오세훈 서울시장의 소신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있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있어요. 네. 이제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임시니까 좀 힘이 약하지만 이제 당 대표가 이제 전당대회 통해서 선출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실 원내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안과 관련된 협상을 원내대표가 담당하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이나 민주당 원내대표가 힘이 세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당대표라는 제도가 있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이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민주당 원내대표와 뭔가 타협해서 풀려고 하면 그걸 오히려 당대표가 막고 싸워야 된다. 이 당대표가 원내대표가 하는 거를 견제하면서 오히려 싸움을 부추기는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서로 다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구당이 부활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당대표 입지가 오히려 올라가고 원내에서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결국은 여야가 법안으로 일을 하는 건데 그 국회의원의 입지는 약화되는 거다. 오히려 정치개혁이 후퇴하는 거다. 이런 게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의 평소 소신이라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구당 부활이 이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닌 겁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이 정치 철학까지 걸려 있는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유승민 의원은요. 이런 새로운 또 논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뭐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까 지구당 부활을 해야 한다는 명분 중에 하나가 뭐였죠? 격차 해소죠. 격차 해소. 그러니까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격차를 해소해야 된다. 근데 유승민 의원은 아닌데 지구당을 부활하면 오히려 격차가 커지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정치의 불공정은 현직 대 비현직 사이의 문제라는 거예요. 원외위원장에게만 지구당과 후원금 모금을 허용하면 위원장이 아닌 정치 지망생들에겐 또 불공정한 진입장벽이 생긴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자, 국회의원 안 좋아해요. 그죠? 지구당 부활하면. 원외 당협위원장들 좋아한다 그랬죠? 진짜 정치 신인은 좋을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예전에는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거에는 허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게 생기면 이들도 막강해져. 그러면 더 진짜 정치 신인은 갈 곳이 없어진다는 거죠. 왜? 아까 말했듯이 여기 이제 지구 사무실도 생기고 돈도 받을 수 있고 하면 여기는 원외 당협위원장도 하기가 어려운 구조가 된다. 여기와 여기 사이에 또 격차가 생긴다. 이게 유승민 의원의 얘기입니다. 또 이들도 반대를 하더라고요. 제3정당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조국혁신당 대표. 그러니까 이게 제3정당인데 지구당이 부활을 하더라도 어차피 거대 양당의 큰 틀을 깨는 데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Don't to the news. 22대 국회 문 열자마자 여야가 모두 이 지구당 부활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상현 의원, 민주당은 김영배 의원. 지난 21대 국회 때 정치개혁 특위 간사를 했기 때문에 김영배 의원이 또 이 내용을 잘 알거든요. 보면 둘 다 지역당을 허용하고, 근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어요. 여기 지역당이라고 했잖아요. 원래 이름은 지금 지구당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지역당을 하냐? 결국 지구당에 대한 이 차떼기 사건으로 대표되는 이 부정적인 국민들의 시각을 여야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름을 지역당으로 지금 바꾸려고 합니다. 여야 모두. 어쨌건 똑같은 거예요. 지구당이든 지역당이든. 그러니까 지역당 허용하고 직원을 둘 수 있고 1명, 2명씩. 그다음에 후원금을 모을 수 있는데 그 금액은 연간 한도 5천, 연간 한도 1억 5천. 그러니까 여기는 국회의원과 똑같이 맞춰주는 거고 여기는 국회의원보다 좀 적지만 후원금을 열어주는 거고 그다음에 당비, 그러니까 중앙당에서 당비를 지원해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도요 되게 재밌는 정치 철학 논쟁 중에 하나인데 보십시오. 자, 중앙단에서 돈을 내려보내는 게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지금 안 좋은 측면을 많이 얘기를 했지만 올해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많이 내려보내야 된다고 돈을. 중앙당이 돈을 많이 쓰지 말고 선거 국고 보조금을 받으면 여기서 괜히 쓸데없는 돈 쓰지 말고 현장에서 많이 돈을 내려보내서 이들이 진짜 현장에서 당원들 목소리 듣고 토론하고 교육받고 그들이 커져야 오히려 현장 정치가 된다. 또 이런 논리가 가능합니다. 참 다 일리가 있어요. 그죠? 괜히 왜 밑에 돈을 내려보내? 이 부정부패 단초가 될 수 있게 하는 시각과 여기 쓸데없이 여기 갖고 있지 말고 내려보내서 여기에 현장 목소리를 듣게 해야 돼. 이 둘 다 일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 두 사람들도 모두 지구당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알고 있기 때문에 회계 의무 보고하고 여기는 회계 규정을 위반하면 보조금, 내려보낸 보조금의 2배로 회수하는 처벌 조항도 넣고 있죠. 자, 결국은요. 지구당 부활 법안은 발의가 됐습니다. 통과가 될 거냐는 거예요. 통과.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현역 의원들은 국민의힘 영남 의원들 호남 의원들도 현역 입장에서는 급한 건 없는 거죠. 어쨌든 당협위원장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도전자에게 좀 유리한 법안이다 보니까 과연 이재명 민주당 대표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든 당 대표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 유력한 대권 주자니까 이들이 설득할 수 있을까요? 말씀드렸다시피 16대부터 매 국회 때마다 지구당 부활은 발의가 됐지만 한 번도 통과된 적이 없습니다. 국민도 설득해야 되고 그러니까 검은돈 끊겠다.
과거 20년 전 그 차떼기 사건 같은 일이 절대 벌어지지 않도록 거문돈을 끊겠다라고 국민도 설득해야 되고 또 현역 의원들도 설득해야 하는 두 가지 작업이 남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이슈가 띄워졌기 때문에 게다가 여야의 차기 대권 주자 1위들이 이슈를 띄웠기 때문에 당분간 계속 논란은 벌어질 것 같습니다. 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평일 오후 7시엔 뉴스A, 주말 오후 3시엔 동행가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